네. 소개받은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려고 할 때 관련한 입법 기본 자료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관련한 입법 조항에는 어떤 것들을 넣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기술들이 또는 어떤 제도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들으러 오게 되면 항상 느끼는 게 이 현장의 발전 속도를 이 국가의 정책이나 법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어떤 두루뭉실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법조항 하나로 컨트롤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 AI 분야는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가지 법조항으로 이거를 컨트롤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개발된 AI 관련된 의료기기들이 의료기기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기기로 통칭하겠습니다. 의료기기들이 실제 병원 현장에 들어와서 병원에서 쓰이게 하려면 이게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 의료기기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수가를 인정받고 그 수가를 병원에서 이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병원에서 드리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의료기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는 말이 RWD라고요. 리얼 월드 데이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환자들한테 써봤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실제 현장에서 이걸 돌려봤는데 분석했더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좋은 의료기기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 RWD가 있어야 하는데 이 RWD를 사용을 하면 또 필요한 것이 이제 IRB를 받아야 되죠. IRB를 받기 위한 그런 과정 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료기기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지거나 아니면은 계속 새로운 업데이트된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 기존에 받았던 IRB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외국에 런칭을 해버리는 그런 AI 의료 기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선생님께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가장 큰 배리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큰 배리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빅데이터를 쌓아놓고 이 빅데이터를 정부에서 사용을 하거나 뭐 아카데믹에서 필드에서 사용을 하거나 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산업계에서 사용을 해볼게 이걸 가지고 뭔가 기술을 만들어 볼게라고 했을 땐 모든 나라들이 컨트롤을 조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풀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고 나니 다양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는 좀 막아볼게, 다시 우리 좀 제한을 걸게라고 하는 차원으로 조금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기 보건의료연구원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좀 섭섭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아까 계속 말씀 나온 내용이기는 한데요. 국내에서 생성된 환자의 개인 정보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불가하다. 당연한 소리죠. 누가 그리고 반출을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서버가 어느 동네에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큰 병원 같은 거는 환자 서버가 그냥 병원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버를 돌리면서 거기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방의 중소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용 서버를 사용하게 되고 그 공용 서버를 한국에서 운영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해외로 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로 보내는 데이터가 불가하다라고 했을 때 통합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전 국민들이 전 국민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통합 AI 시스템을 위한 그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IRB를 또 구득해야 하고 하는 이런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이 사실 지금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저항감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AI 관련 또는 이 의료 마이 데이터라는 거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여는 간담회 같은 데 토론자로 참석을 해보면 환자 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요 데이터 모아서 내가 나중에 민간보험 가입하려고 할 때 내가 그동안 받았던 정보를 쭉 훑은 다음에 넌 가입 못해. 너는 가입할 수는 있는데 보험료를 좀 비싸게 받아야겠어. 요걸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 아닌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또 살펴볼 때 굳이 이런 AI 시스템을 병원에서 만들어서 나한테 요 AI 시스템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고 병원에서 제공을 한 것과 그냥 내가 궁금했을 때 바로 챗 GPT한테 물어봐서 나오는 답과 비교를 했을 때 굳이 이 병원의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나한테 굳이 도움이 되는가? 혹시 이게 정말 정확한 건가라는 그러한 어떤 차이에서도 이 지금 우리나라의 AI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이게 그 진짜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보정을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런 AI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옥민수 교수님께서 지방의료원에서도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금 지방의 어떤 공공의료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비대면 진료가 이런 AI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그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마이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환자의 어떤 그런 진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연계가 되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또는 그런 권한이 조금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입법적으로도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뭐 관련은 없지만 제가 요즘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런 의사 과학자들이 정말 굉장히 많구나. 의사 과학자들이 이런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과학자를 또 국가 차원에서 이제 양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 시점이라는 거는 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의대 그 증원이 이제 또 앞으로도 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TO의 일부를 의사 과학자로 조금 강제적으로 좀 할당을 해서 이런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좀 더 활발하게 연구를 할 수 있게 조금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의사과학자들을 만드는 건 오케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진료에 와서 나와의 경쟁자가 되지는 말게 해줘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의사협회라든지 의사단체들이랑 얘기해보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임상과 연구를 분리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와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임상과 연구를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이 트랙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조금 이렇게 제도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두서없이 드렸습니다.